자, 이번 시간은 제1류연물 산화성 고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류연물에서는 염수산 칼륨의 열분해 반응식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 온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류연물 중에 금수성 물질 무기가산화물이 있죠. 이 무기가산화물 중에서도 특히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칼륨에 대한 물과의 반응식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류연물은 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염소산 염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염소산 염류, 즉 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무기가산화물 다음에 질산염류 또 나와요. 질산염류, 질산염류라고도 나오죠. 이 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아염산 염류의 음이온은 뭐냐면 ClO2-가 되고 염산은 ClO3-, 과염산은 ClO4-가 되는 거고 질산염류에서는 NO3-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과망간산 염류는 과망간산 염류. 여기서는 지금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과망간산 염류에서는 MnO4-, 바로 요와 같은 것들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음이온과 플러스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온성 화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산의 음이온은 이게 맞는 것들이고 염기의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 주기율표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염기의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것들은 1족 원소 중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플러스일 거고 2족 원소 중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3족 중엔 붕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탈 중에 양이온 될 수 있는 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이 플러스 일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족 원소 중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플러스 이가, 플러스 이가, 플러스 이가 자 그 다음에 붕소 플러스 3가, 알루미늄 플러스 3가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라디칼이죠. 자, 얘네들이 이제 메탈로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나트륨과 칼륨과 암모늄입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나트륨 Na 플러스 그리고 K 플러스 그다음에 NH4 플러스 요것만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ClO2-와 만났다. 얘가 만약에 ClO3-가 만났다. 얘가 ClO4-가 만났다.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NaClO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KClO3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NH4ClO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염산 나트륨 되는 거고 얘는 염소산 칼륨, 얘는 과염산 암모늄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Na 플러스가 아염산기하고 만나면 당연히 NaClO2가 되는 거고 Na 플러스가 ClO3 만나면 당연히 NaClO3 Na 플러스가 ClO4 만나면 NaClO4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K 플러스가 ClO2를 만나도 역시 이 경우는 KClO2가 되는 거고 만약에 K 플러스가 ClO3를 만났다. 당연히 KClO3 염수산 칼륨 되는 거고 이 경우 만약에 NOClO4를 만났다. 과염수산기를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KClO4라고 하는 과염수산 칼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NH4 플러스가 만약에 ClO2 이가 마이너스 만났다. 당연히 그러면 NH4ClO2 아염수산 암모늄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ClO3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당연히 NH4ClO3라고 하는 염수산 암모늄이 되는 거고 ClO4 마이너스라고 하는 과염산기하고 만나면 NH4ClO4라고 하는 과염산 암모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NO3가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NO3 질산기가 붙어도 NaNO3 질산나트륨 여기에 만약에 NO3가 붙으면 당연히 KNO3 자 질산칼륨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NO3가 붙었다 당연히 NH4NO3 질산암모늄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한 금속 양이온 염기 양이온은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요약 정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염수산 염류 중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염산 나트륨 보겠습니다. 자, 아염산 나트륨 산과 접촉할 경우에 이산화염소가스 발생한다. 이 반응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염수산칼륨 있죠. 염수산칼륨 여기 있죠. 염수산칼륨. 자, 염수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분해 온도가 400도고 찬물이나 알코올에는 녹지 않습니다.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수 글리세린은 잘 녹는데 이 경우에 얘가 만약에 열분해한다. 우리 해봤죠. KCl 플러스 산소가스 발생. 자, 2몰의 KClO3, 2몰의 KCl, 3몰의 산소가스 발생. 이 반응식.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염소산 나트륨 그랬어요. 염산 나트륨. 그럼 염산 나트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염산 나트륨. 자, 이 경우에도 염산 나트륨 같은 경우 분해 온도 300도. 역시 분해 반응식 EClO3, ENaCl, 산소가스 3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산과의 반응이나 분해 반응으로 독성이 생기고 근데 폭발성이 강한 이산화염소가스 발생.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가스, 염소가스 발생하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자, ClO2라고 하는 이산화염소가스 발생.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과염산 염류 중에서는 과염산 칼륨. 얘가 또 주목되네요. 얘가. 그렇게 많은 염류 중에서도 뻔합니다. 나오는 거는. 자, 과염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분해 온도 400도. 완전 분해 온도라고 할 수 있는 거 6점이죠. 61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열분해한다 그러면 역시 2몰의 KCl하고 2몰의 산소가스 발생.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염류 중에 대표적인 아염산 염류, 염산 염류, 과염산 염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무기가산화물인데 자, 무기가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요화학 반응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위험물에 있어서의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K2O2라고 하는 과산화칼륨은 자, 물과 반응하면 이 중에 금속 성분 K하고 수산기하고 만나서 KOH 만들어지고 수소가스 발생. 양쪽에 계수 맞춰주라고 했죠. 이건 우리가 이미 해본 겁니다. 2몰의 K2O2, 2몰의 2몰 이렇게 된다고. 이건 4몰이죠. 4몰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다 같은 얘기고요. 인류위험물에 있어서의 무기가산화물은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만나서 산소가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소가스 발생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산염류로 들어가 보면 질산염류도 마찬가지예요. 질산염류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질산염류 중에 질산기하고 만나는 거야, 얘네들이. 자, 질산기하고 만나는 경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자, NA하고 만나면 NaNO3가 되고 K하고 만나면 KNO3, NH4하고 만나면 NH4NO3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NA하고 만나는 경우는 NA하고 만나는 경우는 질산 나트륨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K 플러스하고 NO3 만나는 거,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NO3하고 만나는 거, NH4 플러스가 NO3하고 만나는 거. 이게 맞죠? 자, KNO3 질산 칼륨이 있을 수 있고, NaNO3 질산 나트륨이 있을 수 있고, NH4NO3 질산 암모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질산 칼륨. 자, 이 경우는 흑색 화약의 원료로 이용이 되는 것이고, 자, 흑색 화약은 보통 질산 칼륨 75%, 그리고 유황 10%, 목탄 15% 이렇게 원료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 질산 나트륨 바로 이거죠.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분해 온도 약 380도. 자, 이 경우에 분해하게 되면 아질산 나트륨과 산소가스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위험물은 대부분이 열분해하면 산소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산소가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물로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산암모늄 역시 가열 또는 충격 폭발하게 되는데, 자,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하게 되면 물과 그 다음에 질소가스, 산소가스 발생. 이 경우 양쪽 계수 맞춰주게 되면 2몰의 질산암모늄은 4몰의 물과 2몰의 질소가스하고 1몰의 산소가스 발생.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에서는 K 플러스하고 MnO4 만나는 경우, 이 경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KMnO4라고 하는 과망간산 칼륨이 되는데 인류위험물은 대부분이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 또는 무색 결정이에요. 근데 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흑자색. 얘는 흑자색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는 흑자색 결정이고 열분해 반응식. 자, 2몰의 과망간산 칼륨이 열분해하게 되면 K2MnO4 하고 MnO2 플러스 산소가스 발생.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류 위험물에 있어서 각각의 지정수량 암기는 기본적인 게 됩니다.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 지금 설명드렸던 인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류 위험물.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올 만한 거 먼저. 자, 인류 위험물의 공통성질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인류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무색이거나 백색.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망간산 칼륨은 흑자색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크롬 칼륨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경우는 등적색.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바로 불연성이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위험물은 산화 반응이 다 끝난 고체만 모아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산화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타진 연소하진 않습니다. 연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당연히 다량 함유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산화 반응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조연성 또는 지연성 물질이다. 대부분이 다 무기화합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게 공통성질이 되겠고, 세 번째 공통성질은 뭐냐면 반응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열이나 또는 타격, 충격, 마찰, 다른 약품과의 접촉으로 분해해서 많은 산소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인류 위험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 및 취급 방법, 조회성. 조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산소, 공기 중에 수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습기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 및 취급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조회성. 그럼 당연히 이건 뭘 주의해야 됩니까? 습기 주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는 밀폐하고 환기가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산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하고, 세 번째, 용기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약품 및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게 왜냐면 스스로는 불연성 물질인데 가연성 물질과 만나면 불이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연성 물질이므로 원칙적으로 소화 방법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에 따라서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를 하는데 이 중에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과산화물은 모래나 소다제로 소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류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성질이 뭡니까?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은 무색결정 또는 백색분말. 자, 인류 중에 금수성 물질이 뭡니까? 과산화물. 인류는 대부분 뭘로 끕니까? 자, 소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가연성 물질에 따라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주요 소화 방법이고, 단 금수성 물질로서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모래 또는 소다제로 끈다. 요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